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참 또 오랜만에 뵙는군요. 네, 저희가 방송을 매일 올리다가 한 2달쯤 됐죠. 좀 어려워져가지고 상황이 일주일에 원래 한 3편 올릴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네요. 아무튼 방송이 약간 뜨문뜨문 가더라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 건가요? 네, 저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K투데이. 네. NK투데이가 나온 지가 지금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3년 됐죠, 3년. 갔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NK투데이 북한 소식을 이렇게 전하다가 당국의 탄압을 받는 것 아니냐. 네. 많이 우려를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걱정할 거 없다. 우리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언론 탄압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드디어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네. 드디어 탄압이 들어왔어요. 근데 애매하게 들어왔어요. 네. 뭐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12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12월 29일이요? 11월. 죄송합니다. 11월 29일.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3차 담화가 왔던 날입니다. 네. 대국민 담이 오는 날. 네. 그렇죠. 담이 왔던 날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담화범? 연쇄 담화범? 연쇄 담화범이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던 날이에요, 이날이. 근데 이날 오전에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저희 NK투데이의 전직 기자였던 김연경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집을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 기자 집을 압수수색을 쉽게 할 수 있나요? 뭐 압수수색이야 쉽게 할 수는 있죠. 뭐 하려면 영장만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네네. 이게 언론 탄압 아닙니까? 기자를 함부로 이렇게 압수수색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기자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 받는 건 맞는데 네네. 그 언론사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뭐 압수수색했던 명분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 이제 NK투데이가 홈페이지가 있고 블로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블로그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블로그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법인을 만들기 전에 개설을 한 거라서 개인 명의로 개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이 김연경 기자의 명의로 개설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경찰에서는 저희 홈페이지는 건드리지 않고 블로그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이 블로그하고 홈페이지하고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네, 다른 게 없죠. 네, 일종의 이제 미러링 페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유행하는. 네, 그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블로그에도 동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언론사 홈페이지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개인 블로그다라는 이유로 그 블로그의 개설자인 김연경 기자를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썼던 기사 안에 어떤 문제되는 기사가 있었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 영장에서 밝힌 건 뭐냐면은 자신들이 뭐 사이버 안보 위해 사범들을 이렇게 수사를 하던 중 네네. 저희 블로그를 발견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해서 이 블로그 개설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를 쭉 수사를 하고 있었으면 당연히 블로그를 받고 블로그에 NK투데이라고 돼 있으면 NK투데이가 뭔지 검색해보고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사들마다 기사를 쓴 기자들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기사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언론사의 발행인과 해당 기사를 쓴 기자 두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수사를 하기 전에 그 기사 내용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사이버 뭐 보안 뭐 수사대인가요? 아무튼 그런 데서 연락이 오지 않나요? 이 기사 문제 있다 이렇게? 네, 일반적으로는 기사에 문제가 있으면 뭘 하냐면은 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삭제를 요구합니다. 삭제를 요구하는데 삭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언론 검열인 거죠. 네, 경찰이 왜 언론 기사를 두고 뭐 내리라 올리라 합니까? 네. 언론 사찰, 언론 검열이다. 이게 그래서 사실 그것도 문제인데. 근데 이것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경찰이 언론사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저희 근데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저희는 언론사 등록을 했습니다. 네, 언론사 등록을 이미 한 지가 언젠데. 언론사 등록을 했고 정식적으로 발행인도 있고 편집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홈페이지를 직접 치기에는 언론사를 치는 거니까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블로그만 딱 친 거죠. 아, 참. 그래서 제가 이 경찰 쪽에 전화를 해서 취재를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언론사 하는 거 몰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블로그를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블로그는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게 언론사에서 운영하는지 여부는 조사 결과 나올 것이다. 조사를 안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네요. 아니 만약에 진짜 블로그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 언론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이런 블로그 운영되고 있는데 알고 있었냐 이렇게 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언론사가 운영하는 거 맞냐?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어쨌든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가 있어가지고 저희 기사를 다 옮기고 있던데 이거 저작권법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문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접수는 전혀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왔다. 이거는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론사를 치기에는 자신들도 부담이 되니까 네. 언론 탄압이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부담이 되니까 언론사는 못 건드리고 주변을 먼저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경찰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 그겁니다. 일단 주변부 사람을 압수수색을 해요. 압수수색하면 이게 털면 먼지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 꼬투리 잡을 만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꼬투리 삼아서 이제 중심을 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꼬리부터 이제 치고 몸통을 나중에 치는 그런 수법을 쓰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날짜가 참 특이한 게 왜 하필이면 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했던 그날 압수수색을 했냐 이거예요. 느낌이 딱 오죠? 네. 지금 전국이 워낙 좀 한수상하니까 정부 측에서 상당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어쨌든 뭐, 이런 대통령이 지금 물러날 상황이죠 지금. 이런 이제 여론을 어쨌든 반전시키든 아니면 이 상황에서 경찰들이 살아남기 위한 특히 이제 이런 대공수사라든지 이런 부분 살아남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정권이 원래 위기에 처하면 항상 공안 정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공안 사건을 터트리는 거고. 그래서 쉽게 말해 이제 종북몰이를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걸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적합했던 거죠. 여기 한번 건드려 보자 라는 건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려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공안 사건 만들어서 뒤집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무슨 NK투데이가 배후 조종을 해서 200만 명의 촛불 시민을 끌어모았다 뭐 이런 거 발표할 거예요? 저희는 국내 사안은 거의 다루지 않았잖아요. 게다가 국내 네. 사안은 거의 다루지 않고 이제 북한 소식을 전하던 언론사여서 이거 저희가 촛불을 만들었다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좀 답답한데 아무튼 그래서 경찰은 좀 잘 생각을 해보자. 이걸로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정권 뒤집어지면 경찰도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너네가 지금 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국민들이 퇴진을 요구를 하고 탄핵안이 아마 이 방송 올라갈 때쯤 되면은 탄핵안이 가결됐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권이었는데 이 정권의 수족이 돼가지고 공안 사건이나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이거 다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차라리 이런 거 할 시간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진짜 압수수색이 필요한 곳은 청와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병우 씨 요새 잘 안 보인다고 하던데 네. 우병우 씨 집을 압수수색하고 네. 살아 있습니까? 혹시 마티즈에 타고 번개탄 틔운 거 아니죠?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사라졌다는데 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빨리 특히 김기춘 씨 이런 사람들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증거를 딱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는 게 지금 살아남는 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저희 뭐 한 것도 없는 북한 소식밖에 전한 게 없는 저희를 탄압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정신 차리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규탄 성명을 냈어요. 네. 규탄 성명의 마지막 문구를 읽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경찰은 오늘 자신의 행동이 내일 자신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